하지만 드물게 정말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지난 시간 건강한 물 마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마다 얼마만큼 마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자연현상에 비유하자면 해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막 나도 무조건 이로울 것이란 말과 좀 다를 게 없겠죠. 물이 부족할 때는 비가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저수지에 꽉 차 있고 물이 충분한데도 비가 지속적으로 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수로가 좋고요, 또 물 빠짐이 아주 좋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 수로가 막혀 있거나 물 빠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일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물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쌓여 있거나 그 흐름이 좋지 않아서 고인물이 되었을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수독, 물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습담이나 담음, 수분 정체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름하여서 수독을 의심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엑스레이나 CT, MRI처럼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로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수독은 그렇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죠. 다만 수독의 한 형태의 물혹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하죠. 이처럼 수독이라는 것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양하고도 분명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독의 대표적 증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할 텐데요. 물 드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종입니다. 일단 유난히 잘 붓는 사람은 수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물을 조금만 마시고 자도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오운화되어야 빠진다거나 라면이라도 먹고 잔 날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를 보이며 붓는 분이라면 평소에 수분 섭취를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중에 특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대부분 하루에 먹는 음식을 모조리 적어보자고 한번 해보면 그분들 하루에 필요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또 배설량보다도 섭취량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드물게 정말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잘 붓는 분들인데요.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사가 원활치 않아서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축적되어 몸이 붓다 못해 살이 찐 것처럼 실제 체중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부종이 심하지 않더라도 좀 살성이 탄탄하지 않고 좀 물렁물렁한 물살이거나 피부, 특히 하체의 정강이 내측, 무릎 안쪽에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다음에 잘 나오지 않고요, 쑥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함뇨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몸속에 수독이 쌓여 있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의심하셔야 돼요. 또 근육 속에 수분이 적당히 있으면 윤기가 돌고 탄력이 있지만 수분이 또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을 잃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죠. 또한 눈두덩이가 붓는 경우,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 다리가 잘 붓는 경우, 양말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 또 신발이 꽉 끼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반지가 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계신다면 주의하셔서 물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도 수독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대부분 몸이 안 좋아지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이 수분 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소변을 배설하는 것인데요. 설령 물을 많이 마신다 해도 우리 몸이 알아서 불필요한 물을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독이 잘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나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는 불쾌감이 있다면 수분 대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신장과 방광이 약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분 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데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그 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죠. 또한 소변의 양만큼이나 소변 색깔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물이 부족하게 되면 소변색이 진하게 되고 몸에 물이 많을수록 소변색이 연하게 되는데, 소변색이 연하다 못해서 물처럼 투명하다면 몸속에 이미 물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면 의심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면부에 수분이 과잉 주류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정기관 쪽에 수분이 정체하게 되면 어지럼증이 유발되고요. 눈이나 시각 쪽에 저류하게 되면 시력 저하로 눈이 침침해지면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비문증이 나타나거나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나 청각 쪽에 또 정체하게 되면 이명이나 난청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입이나 미각 쪽에 좀 또 정체하게 되면 미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두개강내 뇌 척수액 쪽으로 또 수분이 정체하게 되면 머리가 무거운 두중감 등이 나타나고, 또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인지력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몸이 부으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경우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수독이 쌓이게 되면 기혈순환은 물론 다른 순환대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양방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깨, 팔, 다리 등, 머리, 기타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또 통증이 지속된다면 10중 8구는 수독, 즉 담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궂은 날이나 비가 오면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가도 걷거나 몸을 좀 움직이면 좀 덜한 경우,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발을 디딜 때는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다가도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몸이 무겁고 또 기분이 우울한 경우도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몸에 수독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젖은 옷처럼 몸이 축축 늘어지게 되고요. 무겁게 되거든요. 또한 몸만 붓고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축축 처지고 우울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하게 되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수독이 기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위장관의 수분이 혈맥으로 흡수되지 못하여서 그 수분이 위장에 남아있게 돼서 소화가 좀 안 되거나 또 변이 무른 경우, 이것도 의심하셔야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태반의 수분이 정체하여 나타나는 태동불안이나 남성의 유정, 그 다음에 여성들의 냉대야,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맑은 분비물이 좀 많은 경우에도 내 몸에 수분이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제가 나열한 6가지 증상들 중에 특히나 소변을 자주 보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변이 무르고 설사를 하고서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모관과에 귀 아까 말씀드렸던 미각의 이상이랄지 여러 가지 비문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입이 말라서 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갈증이 나타나면 이럴 때는 수분이나 전해질 대사의 불균형으로 나타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을 먹는 것은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한약에서는 수분 대사를 조절해서 갈증을 치료하는 오령산의 약을 처방하는데요. 이 약은 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분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어서 갈증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통통한 체형에 평소에 추위를 잘 타고 바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상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혹시 있으시다면 수분을 과잉 섭취하는 것을 주의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드리는 따순몸 한의 원장 김경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